안녕하세요. 성산 개미TV입니다. 매일 새벽에 좀 챙겨보는 오늘 좀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인데,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걱정되는 게, 상승이 예상돼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긴 하지만, 그렇다고 꼭 오늘 상승한다거나 크게 오른다거나, 그렇진 않죠. 근데 실적으로 또 오르는 종목들도 꽤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. 이 간밤에 이제 어제는 미국 시장 출발 자체가 좋아서 괜찮았지만, 또 아직 그 미국 시장 종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종가가 끝나봐야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장이 변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흐름이 좋다가도 또 언제든지 무섭게 꺾이는 게 주식시장이니까, 그런 걸 감안해서 무슨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. 저는 이제 제가 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요새 흐름과 추세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에 관해서 보는 거니까,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. 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직도 창투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. 그래서 창투사 관련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, 이 창투사, 전자결제, 6개, 6개는 오늘 또 할인지주 같은 게 좋았죠.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, 또 해운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창투사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가 제일 핫하죠. 보시면 이제 제법 꽤 올라왔어요. 이제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긴 왔는데, 벌써 이 영상 찍고 나서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, 사실 이 친구의 이제 만약에 더 간다면 월봉 최고점, 예전의 고점의 가격이 이제 10,000원대인데 여기를 무조건 조심해야 되겠죠. 왜냐면 월봉 최고점에 대놓고 파시는 분들도 많고, 사실 호가창이 또 이 1,000원대에서 10,000원대로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, 일단 이 자리를 좀 기준 삼아서 경계 삼으시는 게 좋고요. 주봉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20년도 12월 달에 생긴 이 변곡점,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큰 상승이 이어졌는데,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뚫고 나갈 때가 가장 크게 상승이 이루어져요. 그래서 뚫고 나갔을 때 다시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봉에서 진짜 주식이 잘 상승할 때는 웬만해서 5일선 이탈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를 벌써 여기부터는 꽤 올라왔는데, 영상 찍을 때 이때였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정확히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5일선 깨지 않으면 이제 매수, 깨면 손절, 이런 또 급등하는 주식은 오늘도 하루 변동폭이 순간 8% 갔다가 뭐 저가는 마이너스 2% 갔다가 해서 한 10%대 왔다 갔다 했으니까, 좀 장중에 손이 빠르거나 좀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좀 느긋하게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우리기술 투자가 급등한 데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. 이게 두나무의 뭐 상장 소식 관련도 있고 또 비트코인의 이슈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, 사실 이쪽은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. 옛날 하나투자증권이 퀄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역시 그 두나무 지분이 좀 있는데요. 정확히 물론 한 7%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쨌건 지금 이 주봉의 상황을 보시면 오늘 월요일 첫 주인데, 그 우리기술 투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변곡점을 다 돌파해 놓으면서 크게 상승을 해준 상태죠. 이렇게가 됩니다. 물론 이제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긴 있는데, 이 친구 월봉 전 고점 가격 3,300원대 한 10%대 더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조금 이렇게 뻐거운 약간 매물대가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. 이 가격대 아까 말씀드린 3,300원대인데 이 자리만 강하게 돌파해주면 이 친구 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. 4,300원대까지 상한가 근처가 되는데, 주봉에서 일단 우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일봉에서도 보시면 5일선 이탈을 잘 안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오늘 이 꼬리 달린 지점이 좀 애매한 지점인데, 이게 변곡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20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있었어요.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0년도 12월 달에 저항선을 뚫으려는 두 번의 노력이 있었는데, 다음날 저항선 위에서 출발했죠. 그러면서 우린 이 밑으로는 이제 안 갈 거야, 나기 빠이빠이 할 건데 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지지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는 안 떨어지고 또 급등을 해버렸죠.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
3월 16일 날 뚫으려다 실패했지만 계속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죠. 그러면서 3월 18일 날 뚫고 금요일장에 이제 안착을 했지만 자,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이 근처에 딱 붙어 있죠.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조금 갭으로 뛰어서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이 자리는 새로운 자,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.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. 이때랑 똑같죠, 상황이. 그렇지만 다시 밀리면 자, 2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. 이 가격대 좀 매물대가 많은데 좀 떨구고 갈까? 그러면서 뚝 떨어졌다가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 면 때문이라도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일단 상황 긍정적으로 보이고요. 월봉에서 우리 기술 투자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스윙으로 딱 들어가기 좋은 지점이에요. 그래서 3,300원대만 강하게 돌파해주면 좀 좋게 나갈 수 있는 게 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. 하나투자증권도 좋고, 하나투자증권 손주를 좀 매수하는 바람에 자,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밑에 있었어요. 지금 단일가 걸려가지고 거래가 이래요. 보통 엄청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5일선이 강하게 올려놨는데 이 우선주는 이 특징이 한 번 올라가면 이렇게 매물대가 원체 얕아요. 호가창이 뭐 52주, 2주, 100주, 500주 그러니까 한 1000주만 사면 400만 원만 사면 4,550원까지 다 올릴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 자, 우선주의 특징이죠. 또 그만큼 팔기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. 오늘 AT는 미래에셋 투자도 아침에 좀 움직였는데, 사실 미래에셋 이 투자는 이 좀 높은 감이 있어서 일봉에서 말씀 안 드렸더니 아까도 8%대? 네, 8%대까지 갔다 오더라고요. 일단 이날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3월 12일 날 상한가를 시연하는 저점이 이 자리를 잘 지켜준 게 중요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.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올라간 고점 벌써 이 가격대가 14%니까 44%, 50%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아요. 그러고 물론 월봉에서 높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런 주식들이 가려면 더 크게는 가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, 이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. 이 하나투자증권이 이제는 조금 굉장히 이 다른 투자 이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난면이 있고요.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보시면 자,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죠? 자, 이제 3개월 구성받고 지금 나가는 중인데 죄송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는 조금 좀 높아 보여요. 일봉에서 지금 계속해서 쫙 올라왔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음봉이 걸렸는데 이 친구 조정 들어올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지 말고 한 3,100원 이렇게 11선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조정이 거치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그때 보시는 게 낫고요. 물론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좀 조정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싶어요. 월봉에서는 낮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냥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니거나 빠이빠이 하고요. 일봉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조금 조정 들어올 때 이럴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 관련해서는 이 하나투자증권이 그나마 지금 조금 좋은 위치에 있고요. 나머지들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좀 불안한데 이 KTB 투자증권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게 있어요. 보시면 월봉에서는 이제 잘 달려나가고 있죠.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이 더 간다고 자,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이렇게 주봉에서도 보시면 5주선 잘 지키고 있죠. 이렇게 저번 주에는 뚫었고 이번 주 오늘 첫 거래 이렇게 좀 5일선, 5주선까지 밀리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. 오늘 이번 주 첫 거래를 잘 지켜준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자, KTB 투자증권도 한번 갈 때 잘 가요. 이날 22%, 자, 이날도 20%.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4,600원대나 4,500원대 후반. 자, 지금 찍었는데 5일선이 내일 따라 올라가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5일선 깨면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관점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이제 세틀뱅크하고 SBI 솔루션들을 보는데 이베이 관련주죠. 세틀뱅크가 또 저번에 공부하면 잘았는데 사실 차트를 보고 이제 그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를 보고 많이 하는 편이라 거래대금 거래량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조용했었죠. 이 주식 별로 뭐 시장에 관심도 없었고 상장한 이후에도 뭐 크게 관심 없이 조용하다가
어느 순간 빵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다시 엄청나게 큰 대량 거래로 뭐 음봉도 생기고 양봉도 생겼지만 음봉을 잘 안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쫓아가는 사람이 무섭죠. 쫓아갔다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. 근데 기다렸다 사니까 자 음봉이든 양봉이든 어쨌거나 대량 거래가 터졌고 쫙쫙 밀리면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날 21선이 이쁘게 올려주길래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겠거나 했는데 자 다시 21선 깼죠.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변곡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3만 원대 초반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면 조금 이제 아프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일기 황금일선 위에만 잘 지켜주면 내일이라도 자 돌아나가 주면 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지금 10개화선 딛고 돌아나가는 중이라 차트의 위치는 현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본다 그랬죠. 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20주선을 지금 딱 딛고 있는데 20주선 깨지면 살짝 조금 위험하긴 해요. 그래서 신규로 하실 분들은 좀 안전적으로 하시려면 20주선 좀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또는 일봉에서 보시면 변곡 좀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저도 이제 슬슬 모아가고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조금 잘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이고요. 예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들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을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높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들어왔을 때는 매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는 차트입니다. 이베이 배가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 터진 이슈는 쉽게 잘 안 죽어요.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한번 터지게 되면 자 이렇게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 한번 4일째 지금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갖든가 돌아나가는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SBI 핀테크 솔루션들을 보면 역시나 예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었죠.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된 거의 없던 주식이었었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. 거래량이 뭐 5만 주, 3만 주 이랬었어요. 근데 이날 70만 주, 그리고 이날 자 6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가 갔는데 자 이때 거래량보다 지금 뭔가 조금 더 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 있죠. 그러니까 이 주식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. 이때는 뭐 조용히 누군가 매집했다고 보면 이때는 이때 좀 더 이때보다는 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일봉상 일단 이날 한번 급등했었어요. 언제냐면 3월 18일날 급등했는데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, 자, 이 친구는 예전에 이 변곡점을 다 뚫어놨죠. 자, 나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. 그러면서 딱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이 근처에서 한번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. SBI 핀테크 같은 경우는 역시 주봉에서 우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.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. 이렇게 한번 달려나가면 전고점 가격이 11,400원인데 이 근처만 가도 20몇 프로 되고요. 저거 뚫어주면 더 좋아요. 저거 뚫어주면 그 다음이 한 13,000원대까지 보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고서 한번 더 갈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이렇게처럼 한 10몇 프로 가고 다시 한번 20몇 프로 상한가 가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SBI 핀테크도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.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지금 거들인 이때 가격이 9,100원대쯤 돼요. 그래서 9,1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아직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21선 딛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이 오늘 그 할인 지주 중에서 할인보다는 할인 지주가 좀 잘 움직였는데 대절병 관련해서 이제 6개 이쪽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꼭 대절병이 아니더라도 이 식품 관련 쪽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. 그래서 할인 지주를 보면 오늘 고점이 3.98%대. 자, 고점이 조금 밀렸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어요. 이 친구가 저번 달에 고점이 9,860원을 찍었는데 자, 오늘 9,400원까지 갖다 밀렸습니다. 이전 고점 정도는 뚫어줄 것 같아요. 뚫어주면 그 다음 목표가가 얼추 12,000원대? 11,000원. 이 그 밑에 저항선 하나를 잡는다고 해도 11,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죠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수선이를 잘 올려놨고
나 이 밑으로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변곡점 뚫어놨어요. 이렇게 5주선 5주간의 이 평균곡을 산으로 그려놓은 이 5주선인데 가격이 8,700~800원쯤 돼요. 그래서 이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자 하림 지수는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. 시간을 좀 볼까요? 9,400원대 오늘 고가 정도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. 어쨌거나 좋은 자리를 다 뚫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한두 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이었으면 좋겠네요. 자, 이 블록체인 관련주를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랬는데, 자, 드림 시큐리티를 보면, 지금, 주봉 차트예요 이게 어제 아침에 그려드린 건데, 자, 이렇게 보시면 강력한 좀 매물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매물대가 있었는데, 여기를 이렇게 강한 거래량으로다가 뚫으려고 하다가도 또 밀리고, 뚫으려다가도 밀리고, 이렇게 됐는데, 이 자리를 사실 종가상은 다 뚫어놨어요. 이 주봉 차트예요. 그러니까, 한 주 한 주를 봉으로 그려놓은 거. 이 자리를 다 뚫어놓고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, 물론 예전처럼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5주선, 즉, 4,390원대, 8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5주선 잘 타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. 이 백신면허, 어젯밤에 말씀드렸죠. 백신면허가 좀 이제 이슈가 될 건데, 어차피 백신면허에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담기 때문에, 그게 보안에 이제 신경 쓰는 이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자,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봉에서 5개월선 꼬리 쫙 들고 일어났죠. 신기하죠. 이게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사실 조금 이렇게 위험해요. 5개월선은 이제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하향으로 이어지는데 꼬리를 딱 딛고 들어 나갔었어요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안 깼죠.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이때 벌써 2월 17일날 급등했죠. 그래서 이 급등한 이슈가 있어서 이 급등한 이 월봉에서 높은 위치에서 이게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매집했다고 보면 한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정도는 보시는 게 좋고요. 여기 이제 SJ 솔루션하고 라운시큐어를 했는데 사실 SJ 솔루션도 재무를 보면 현금률 모율이 360%, 부채비율이 120% 이렇게 뭐 재무가 엄청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보통 이제 은행권에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. 저 재무제표 보기 힘들면 은행에서 이 주식 담보로 대출해 주는지 보라고. 근데 라운시큐어나 이 종목들은 사실 안 되긴 안 돼요.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.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자 5주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죠. 일봉에서도 이제 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깝게는 중요한 이렇게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가 돼요. 아까 저 SBI 솔루션즈 설명드렸을 때 위치가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만약에 제가 이 차트를 지금 봤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. 이 주식은 이 변곡점을 뚫어놨으니까 이 자리만 지지선으로 만들고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겁니다. 그러면 딱 올라갔죠. 이렇게. 이날 16% 쌌죠. 이렇게 돼요. 아까 그 SBI 솔루션즈가 그래서 핀테크가 지금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주식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. 자, 이렇게 되죠. 그러면 변곡점 거놓고 똑같죠.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자, 급등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.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갈 확률이 있죠. 그런 식으로 SJ 솔루션즈는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 한번 급등했으니까 5일선 깨지 않는 한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나 SJ 솔루션즈나 라운 시큐어도 사실 차트는 이쁜데 재무가 불안해서 차트도 역시 어제 아침에 설명드린 대로 자,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타고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. 월봉에서 이제 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주식이죠. 그러니까 가려면 또 크게 갈 수 있어요. 주봉에서도 역시 이제 이 박스권 탈출 못했는데 탈출하는 순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무가 좀 불안해서 저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이상하게 큰돈 넣기도 겁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나요. 현금 유보율이 거의 없죠. 빚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또 큰 비중을 실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너무 큰 비중만 실지 않으면 돼서
SJ 솔루션들 중에서는 어쨌거나 자, 드립 시큐리티 정도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내일 만약에 이 종목들이 안 날아가서 한 번 더 영상 찍으면 이 블록체인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SJ하고 저 나우시큐는 좀 빼려고 그래요.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거 괜히 얘기 드렸다가 또 곤란에 치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해운주가 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어제 참 이 해운주는 꾸준하죠. 이 재물 대단합니다. 이 친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좋겠구나 해가지고 바닥권에서 봤거든요. 야,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, 자, 장기 추세, 이게 대표적인 표본이에요. 장기 추세 하락의 최초의 학증은 5개월 선이에요. 5개월 선을 깨는 순간 조정이 들어오는데,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안 깨요. 추세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주봉에서도 보시면, 자, 5선 이탈하는 순간 조정도 옆으로 와요. 그리고 또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일봉에서는 이제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, 조금 부담이 있어요, 이 친구는. 그래서 참고 정도만 알아두시고요. 자, 대한해운 KSS는 볼만한데, 대한해운도 오늘 아까 보니까 한 8%대? 꽤 갔다 온 걸로 아는데, 한 7.65%대 갔다 왔네요. 일봉에서 이 친구가 재밌는 게, 지겨울 정도로 큰 박스권에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, 이 정도 뭐 한 3,100원에만 사면, 뭐 한 3,000 중반? 이렇게 하고, 좀 크게 가면, 자, 4,000원대도 가는. 다시 떨어지고. 근데 이제 이 일봉에서 좀 이렇게 5개월, 5일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매물대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데 이 자리 오늘 뚫었습니다. 자,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가면 안 돼? 이렇게 됐죠. 그래서 물론 내일 같은 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우린 모르죠. 그렇지만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,680원쯤 되는데 자, 나 여기 지지선으로 만들 거야, 이제. 여기 안 와. 역사 속의 가격이 될지도 몰라. 이렇게 하면서 지지선 만들고 다시 갈 수 있어요. 주봉에서 역시나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주식은 항상 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진된 5선을 잘 봐야 돼요.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툭 깨가지고 무너지는데 저번 주에 조정받고 5선 잘 타고 가고 있죠. 상승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KSS 해운도 보면 이 월봉에서 자 5개선 한 번도 안 깨져.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추세가 좋습니다. 해운주들이 다 그래요 보통. 이 해상운임 지수가 조금 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네요. 주봉에서 보시면 2주 전 동안 우선 밑에 있다가 드디어 우선 회복해 줬습니다. 일봉에서 오늘 좀 핫했죠? 이렇게 보시면 5%대? 그러면서 역시 종가상 이 매물대에 끝내놨어요, 의외를. 자,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. 우리 KSSM도 좋아. 그러면서 이렇게 빠이빠이 시켜놨기 때문에, 물론 예전에도 다 빠이빠이 시켜놨다가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. 자,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더 조정을 받으니까 안으로 깨는 순간 손절. 이제 이걸 이 기간을 버텨야 되니까. 근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? 그러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페노션을 볼게요. 페노션, 제가 말씀드렸었나요? 예전에 그 올해 계속 지금 모든 그 웬만한 코스피 종목을 연기금이 다 빨아치우고 있는데 유일하게 페노션만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. 요새는 어떨라나 모르겠네요. 오늘 개인이 많이 샀네, 기운투신. 연기금 또 들어왔네요. 이따 한번 팔았네요, 팔기는. 연기금 이렇게 물량이 들어와요. 3월 8일부터 뭐 100만 주, 94만 주, 86만 주 엄청납니다.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, 페노션을. 자, 어쨌거나.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5개월선 잘 유지하고 돌아나가고 있고 예전에 이 과거의 이 매물 때는 다 빠이빠이 시켜놨어요.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가. 우리 저 자리 역사 속의 가격이야. 자 이렇게가 되죠.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오늘 거의 한 아까 12%대 자 갔다 왔습니다. 일봉에서 보시면 크게 갔다 왔죠. 이렇게 주봉에서도 5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 진짜 상승 추세를 잘 탈 때는 절대 5선 이탈 안 해요. 안 하죠.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일선에 비해서 꽤 올라와 있고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죠. 물론 이제 내일 이 전고점 위에 오늘의 고점에서 출발하면 자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이제 안 올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 툭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5일선하고 10일선 사이까지 올 수 있고 자 이렇게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쫓아가 사는 것보단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전 쫓아가 하고 싶어도 분할 매수로 조금만 사놓고 이제
고쳐병 세워놓으셨다가 눌림목 잘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당일날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 좀 고점 부담이 있으니까 대한행운 KSSM은 좀 살펴볼 만하고요. 드림 시큐리티라고 이제 할인지주 흐름이 좀 좋아 보여서 다시 한번 볼까요? 자 보시면 역시나 일봉에서 예전에 이 변곡점 빠이빠이 그러고 좋은 오늘 거의 한 4%대 갔다 왔죠. 주봉에서도 역시 주봉 추세를 잘 유지하는 자 좋은 위치에 있고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또 볼 게 이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건 좀 미래에서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이 하나투자증권이나 우선주는 좀 이제 유동성이 적고 자 하나투자증권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 찍어드린 거랑 오늘 거랑 해서 좀 괜찮은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덱스터 어젯밤에 말씀드렸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른 거 다 잘 날라갔는데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선익 시스템이나 한빛소프트 같은 게 너무 고점에 있어서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고점이 10,000원대인데 상한가 정도 되죠. 예전 월봉 고점이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. 이렇게 오주산 한번 이탈하지도 않고 잘 유지하고 있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일봉에서 매수 타점만 잡으면 되는데 사실 저도 이때 매수했다고 매도했어요. 이제 종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밀렸길래 이 근처 보면 어떨까 되게 괜찮고요.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뚫어놨어요.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변곡점을 뚫어놓을 때 큰 상승이 어져요. 자, 이렇게 뚫어놓고 돌파해 나가니까 이때 11% 다시 9%. 자, 두 번째 또 여기 뚫어졌죠.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또 오늘 같은 날 또 좋은 모습이 예상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상 오늘 좀 상승이 될 만한 종목 살펴봤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, 좋은 투자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